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중간고사의 날인데 사정상 인터넷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월 18일부터는 대면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힘들고 지루하지만 조금만 더 참읍시다. 지난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가 김정은이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사망설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머쓱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탈북자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었다는 점이죠. 이들에 대해 비난과 책임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은 비정상 국가이고 조만간 무너질 위태로운 국가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 권력이 수령에게 집중된 전제 국가이기는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국가를 운영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설사 김정은이 사망하더라도 북한이 망한다든지 곧 통일이 된다든지 하는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과거 김일성이 사망할 때 북한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실체법인 군형법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절차법인 군사법원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군사법원법은 군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군 형사소송이라 함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에 대해 국가가 형벌법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군사법원법의 법원은 군사법원법이 기본입니다. 물론 형사 절차 관련 헌법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죠. 따라서 형사 절차 법정주의, 일사 부재리 원칙, 군사법원에 관한 헌법 규정 등이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군사법원법이라는 법률 이외에 법원조직법, 군인사법,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도 군 형사 절차에 관한 법원이 것입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군사법원 법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군 형사 절차를 일반 형사 절차와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군대 조직 및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군사재판을 신속 적정하게 하여 군기를 유지하고 군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군 형사소송의 운영상 인권 옹호와 공익 유지라는 상충되는 이해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관건입니다. 군사법원법의 연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 군법회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군사법 제도를 계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종래 실체법과 절차법을 함께 규정하였던 국방경비법과는 달리 1962년에 군형법과 군법회의법을 제정 공포해서 일반 형법과 같이 실체법과 절차법을 분리하여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형사소송법이 인권보장적 제도를 대폭 도입한 것과 보조를 같이 해서 군법회의법을 전면 개정하여 현행 군사법원법이 탄생하였습니다.
그 후 사회 및 군의 발전에 따라 군사법원법이 여러 차례 개정하여 발전해 온 것이죠. 이러한 군사법원법이 형사소송법과 어떻게 다른가, 즉 군사법원법의 특성을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특성 3가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할관 제도입니다. 관할관이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합니다. 군대 존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이 군대 존립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지휘관의 명령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휘관에게 징계권과 함께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관할관은 재판관을 지정하고 심판관을 임명하며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하며 판결 내용을 감경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휘권 보장을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하더라도 형사사법적인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과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심판관 제도입니다.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심판관은 법에 대한 소양이 있는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합니다. 법무사나 군 법무관과 같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장교의 정의관을 재판에 관여시킴으로써 군의 실정이나 군사작전 체계에 부합하는 재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군사법원에서 관할관이 지정하는 사건에 한해 심판관을 임명토록 2016년도에 개정해서 심판관 제도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셋째, 비상계엄하에서의 단심제입니다. 헌법 110조에 규정되어 있죠. 사항에 보면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등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하나에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군사재판 절차도 군사작전 체계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헌법조항에 의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비판은 면할 수 없습니다. 군사법원의 적용 범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합니다. 형사재판만 적용하므로 민사나 행정소송 등은 군사법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민간은 헌법에 정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헌법 27조 2항을 보면은 민간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에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군인과 준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집니다. 그들이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가집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일정한 경우에 민간인과 국군이 관리하고 있는 포로 등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권이 경합이 있는 경우, 즉 일반 국민이 특정 군사 범죄와 일반 범죄를 동시에 범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각각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한다는 것이죠. 군사법원법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이 있는 것이죠. 군사법원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군 파병 시에는 주둔국이 관할권이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협정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있나요? 먼저 범인이 있죠. 그 범인을 기소한 검사가 있죠. 이들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검사가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며 군사법원이 판단을 내립니다. 국가기관인 군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국가소추주의라고 합니다. 군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군사법원은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합니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이 불고불리 원칙과 국가소추주의가 형사소송법상의 원칙들인 것이죠. 이들 군검사, 피고인, 군사법원을 소송의 3주체라고 합니다. 군사법원은 사법행정상의 관청입니다. 청사 자체를 군사법원이라고도 하지요. 한편 소송 당사자로서의 군사법원은 일정 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기관을 말합니다. 군사법원이 일반 법원과 같은 재판기관인가? 단지 군지휘관의 자문기관에 불과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110조를 보면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서 준 특별법원이다. 대법원의 하급법원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기관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법원과 달리 기관의 독립성이나 재판관 신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합니다. 군사법원도 다른 군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군 작전 통제 내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죠. 군사법원에는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있습니다. 일반 효성법과 마찬가지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죠. 다만 비상계엄하에서는 보통군사법원의 단심으로 재판을 종결시키는 것이 일반 소송 절차와 다른 점이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합니다. 그 관할관은 국방부 장관이 되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보통 고등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 감독합니다. 보통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합니다. 주로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됩니다. 보통 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합니다. 재판관은 군 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 군 판사가 됩니다.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과 동급 이상인 것이 원칙입니다. 군 판사는 군 법무관 중에 국방부 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합니다. 법률 전문가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심판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관할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장교 중에서 임명합니다. 재판관 이외의 직원은 서기와 정병, 통역인, 기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교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군사법원법은 재판관의 독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재판관의 독립과 관련해서 심판관 제도와 군사법원이 내린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깎아주는 관할관 확인 조치 제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018년 10월) 법률신문을 보면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군사법 제도를 제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이죠. 그 큰 타이틀만 보면은 고등군사법원의 심판관 제도를 폐지한다. 그리고 평시군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담당토록 한다. 군판사 인사위원회도 구성해서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군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한다 하는 등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재판관을 배제하는 방법에는 제척, 기피, 회피가 있습니다. 제척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고,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고, 회피는 재판관이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군사법원법에 명시되어 있죠.